또한 이 무대에서 너무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아니 이곳은 안녕하세요. 직원의 출입도 제한하는 미인들의 은밀한 공간. 다리 붓기도 많이 빠지고 슬림해지는 제 각성을 보세요. 역시 미인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대놓고 보여주시네요. 그렇다면 미인의 가방에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볼륨은 아니고요. 그냥 살짝 모아주는 정도? 이거 필수예요. 여성분들 필수예요, 이거는. 어머나 여기 필수품 널려있네요. 대회 날 아침 참가자들보다 더 바쁜 사람들이 줄지어 등장하는데 화려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로 참가자들의 아름다움을 2배, 3배 살려주실 미용실 원장님 되시겠다. 단골 손님의 숨겨진 미모를 알아보고 미스코리아 출전을 강력하게 권유했다는데 이 아이 인물로는 도저히 가능이 안 합니다. 근데 메이크업과 헤어와 모든 것을 조화를 맞춰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든 하나라도 당선시켜 보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그 응원에 열심히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말로만 듣던 미스코리아 메이크업 2시간이 넘어서야 완료. 그 시각 대회장은 들뜬 분위기가 가득한데 꼭 3위 안에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바람입니다. 26번 조윤혜 화이팅! 참가번호 드디어 30명의 참가자들이 며칠 동안 땀 흘리며 노력한 결과를 모두 보여줄 대회의 막이 오르고 첫인사를 무사히 마치고 들어오는 참가자들 긴장을 늦출 새도 없이 다음 무대를 준비해야 한다. 섹시미와 균형미를 가리기 위한 수영복 심사, 아름다운 S라인 제대로 뽐내기 위해 참가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다리가 더 길어 보일까 화장품까지 바른다. 더 탄력 있게 보이려고 원래 탄력 있는데. 무대에 나가는 순간만큼은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걸음걸이에도 표정에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녀들. 며칠 동안 합숙하며 열심히 연습한 결과가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확연히 달라진 딸의 모습에 가족들은 놀랍기만 하고 다음 무대는 1차 심사 결과에 통과된 사람들만 오를 수 있는 2차 심사 무대. 무대 뒤에서 호명되는 참가자만 나갈 수 있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는데 송승빈 번호 22번 이보라 조윤혜 31번 이경영 안타깝게도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올 거예요. 기대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큰 참가자들은 1차 탈락에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 1, 2차 관문을 통과한 마지막 8명 중 부산 지혜는 누가 될 것인지 18번 유기란다 발표 순간 무대보다 더 난리난 곳이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2008 부산 지인의 각오는 본선 대회랑 가서 좋은 성적을 얻어오겠습니다. 쏜살같이 달려가는 스피드의 매력, 가벼운 자전거에 모든 힘을 실어 치고 나가는 스릴이 보는 이에 땀을 쥐게 하는 경륜 경기. 경륜 경기장에서는 매주 목요일 아침이 되면 진풍경이 벌어진다. 80여 명의 선수들이 3박 4일 동안 합숙을 하는데 입소 직후에는 전원 휴대폰 소지 불가. 외부인이 들어오면은 경기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와 전화나 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곳입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이유는 관람객의 배팅이 이루어지는 경륜의 특성상 혹시 모를 승부 조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 이때 여기 균열이라든가 각 연결 부분에 대한 균열을 찾아내는 겁니다. 특히 규정된 부품만을 사용했는지 승부 조작을 위해 약속된 표시를 하지는 않았는지 5번에 걸쳐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검사가 완료된 자전거들은 보관실에 맡겨져 경기 전까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단다. 타 선수나 다른 직원, 그다음에 다른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전거를 손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검차장을 문을 잠그고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이곳은 선수들에겐 창살 없는 감옥. 그래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컨디션을 조절하며 경기를 준비한다. 경기하는 순간엔 치열한 경쟁으로 불꽃이 튀는 사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형제나 다름없다. 오늘 만지는 거잖아요, 이건요. 마사지 로션을 바르는 이 선수 언뜻 보기에도 허벅지 두께가 장난이 아니다. 제가 75cm입니다. 아, 이렇게? 씨름 선수도 울고 갈 대단한 사이즈는 합숙소 안에서도 유명하다는데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작은 거예요? 아니, 큰 거죠, 이게요. 허벅지가? 네, 허벅지가 큰 거죠. 징그럽죠?
드디어 경기 날. 한 사람이 한 경기에 최대 10만 원까지만 베팅하는 것이 원칙. 이날 경기에 베팅된 총액은 132억. 사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 리스트는 미리 밝히지 않고 경기 직전 방송으로 알린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출전하는 선수도 발생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긴장도 높아지기 마련. 매번 뛰어도 시합마다 선수가 다르기 때문에 작전이나 이런 게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 긴장했어야 돼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전을 앞둔 선수들. 하나, 둘, 셋! 며칠 동안 휴대폰도 인터넷도 안 되는 합숙소에 갇혀있던 선수들. 드디어 바람을 가르며 시원하게 속력을 내기 시작. 오직 최고의 스피드를 내기 위해 브레이크가 없는 경륜 자전거에 몸을 싣고 달리는 선수들의 평균 속력은 시속 70km를 육박한다. 하지만 다른 선수들의 경로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기량을 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는데, 돈이 걸린 경기인 만큼 엄격한 잣대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경륜이란다. 하지만 힘든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반겨주는 후배보다 먼저 찾는 것은 산소 호흡기. 이렇게 어느 정도 숨을 고르고 난 후에야 겨우 경기 결과에 신경 쓸 여유가 생긴다는데, 오늘 경기 어땠습니까? 조금 타임을 더 놓쳤으면 들어오기 힘든 정도 상황까지 간 것 같아요. 1등하면 만족한 거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이 가득한 경기도의 한 박물관. 내부에 들어가면 이름도 생소한 보석 원석이 줄지어 나타나는데, 언뜻 보면 진주처럼 생긴 이 돌은 수심 3,000m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세계적인 경매장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진단다. 그리고 또 한 색깔도 아니고 색깔이 다 다르게. 너무 이뻐요. 하지만 이 돌들의 주인이라는 관장님, 더 신기한 것이 있단다. 아니지, 이건 그게 일부죠. 그런데 보관실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 못 들어가는 곳인데. 그래, 아니 이렇게 많은 곳을 올라가야 되나? 혹시 모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보관실로 가는 길을 미로처럼 만들었다는 관장님.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숨겨놨길래. 드디어 사무실 금고 공개. 거북이 등처럼 생긴 괴이한 이 돌은 이름하여 공작 58. 보통 58의 가격보다 최소 30배 이상 비싼 데다 구하기도 힘들어 애착이 많이 간다는데, 에메랄드 원석이 암석에 박혀있는 경우 역시 극히 드물고, 가까이에서 보면 바늘 같은 결정체가 고슴도치처럼 모여있는 이 돌은 수정의 종류 중 가장 귀한 것으로 메솔라이트라고 불린다. 세계적으로 아름다우면서도 하나밖에 없다. 네? 세상에서. 그러면 되게 가격이 비싸지지. 뭐 수십억, 수백억씩 가는 거죠. 조심스럽게 공개하는 이건 1200캐럿이 넘는다는 토파즈. 다이아몬드 바로 아랫단계의 보석이다. 그러면 이거 가면 되거든요. 다이아몬드는 강도가 10이고 토파즈는 강도가 9고. 유리를 자를 수 있는 다이아몬드의 위력 못지않게 토파즈가 지나간 자리엔 긁힌 자국이 선명한데, 이렇게 큰 토파즈는 국내 유일. 하지만 그 값은 정확히 정하기 어려울 정도. 비밀 금고 속 보물 중에 가장 공개를 꺼렸던 건 이름도 생소한 운석 에메랄드. 운석이 떨어지면서 그 기포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포 현상이 하나의 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계적인 갑부들만 장신구로 사용한다는 운석 에메랄드는 나사에서 발견한 잡지에도 소개됐다. 이런 것은 한번 팔면은 다시 살려면 그거의 10배를 주고도 어디가 살 수가 없어요.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기한 차가 나타난다는 어느 대학교. 사람이 없이 차가 혼자 가니까는. 사람 없이 차가 혼자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사실일까? 운전자도 아무도 없는 차가 정말 혼자 가고 있다. 이 차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렵게 물어보러 찾아간 곳은 출입 금지. 예, 어디 오셨어요? 아, 여기는 지금 무인자동차 이제 전반적인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들어오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는 곳인데요. 무인자동차 연구센터 전격 공개. 바로 이곳입니다. 분명히 혼자 달리던 그 차가 맞다. 이 차는 어떤 원리로 영화 속 자동차처럼 운전자도 없이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일까? 이게 GPS라는 건데요. 그 내비게이션을 보게 되면 이 차량이 지금 전체 어디에, 그 지도상에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가 경로가 나오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이 GPS가 해주고 있어요. 이 차를 무인자동차로 개조하기 위해 들어간 돈만 1억. 그만큼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데,
목적지를 설정하면 좌회전, 우회전, 장애물 피하기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는 무인 자동차는 자동차에 사람이